2025학년도 수능문학 전문 강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문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이나 문학에 특히 약한 학생들은 이 강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 해 나가시면 2025학년도 수능문학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문학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국어의 다른 영역, 비문학이나 화작, 언매처럼 그 방식을 문학에다가 잘못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수능문학에 대한 왜곡된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점을 특히 초점을 두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영상을 보면서 해드리고, 강의 커리큘럼을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수능 공부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된 수능 공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수능문학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권이고요. 학부 때부터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석박사까지 고려대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졸업을 했고요. 그 위에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명상을 하고 명상학을 박사까지 수료를 했고, 졸업은 논문은 쓰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에서 한 5년간 강사를 했고요.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한 8년, 9년 정도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한 6년 정도, 메가스터디에서 한 18년, 국어 전문 강사로서 연구하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습심리연구소장을 맡아가지고 학습과 심리, 그리고 우리 국어에 관한 강의와 연구 생활을 한 적이 있고요. 연세대에서는 97, 8년도에 논술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출제도 같이 했었고, 또 논술 교재도 최초로 해설서를 낸 바도 있고요.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 우리 오르비에서 강의하고 있는 언어 논리의 전문가죠, 이혜왕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수능문학으로 나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도 준비하고 있고,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을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수능문학을 전공자 그리고 수능문학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개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강의 경력이나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문학은 일단은 문장 읽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 출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수능문학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전공자지 않습니까? 전공자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수능문학을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출제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수능문학에서 성공하는 법이에요. EBS 같은 거 아무리 작품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해도 그것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강의 커리큘럼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 없이 읽기라고 하는 기존 강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는 망상이 언어보다는 덜 떠오르고요. 언어 속에는 망상이 개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에서는 부사어가 훨씬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 문장 읽기 기본 훈련, 망상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는 융합형 문학 독법인데, 현대시 두 편의 고전산문. 이 고전산문은 은유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문학의 정보하고 좀 달라요. 은유적이고 함축적이고 표현되지 않은 언어 너머의 언어, 포괄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가 고전산문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대시 두 편의 고전산문 하나, 6문항짜리를 정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수능문학에서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융합형 문학 독법에 관한 전문 교재와 강의를 들으시면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수능문학 출제의 논리가 있어요. SK 분석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문학 전공자이면서 전문가들의 출제 논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5개년 출제 논리의 교재고, 제가 직접 쓰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서 공부를 해야지 무작정 공감하고 상상하고 작품 정리로 들어가면은 말짱 헛것이라는 거, 헛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수능문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중 작품은 제가 올해도 6평 대비 2025학년도 입에 수특, 입에 수완 정리. 작년에도 제가 다뤄준 데서 3편, 박대원의 작품은 어차피 바깥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서 나왔고 제가 적중해서 강조한 작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 대비 업 강의하고 9평 대비 하이라이트 요 강의만 6월 그 이전에 이제 이건 완강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9평 이전에 완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 나가시면서 적중 작품을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심플합니다. 이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강의로는 수능문학으로 나를 치유하는 법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런 강의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수능문학도 하고 마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감정의 혼란 때문에, 생각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떤 욕구에 의해서 내 자신이 공부에 집중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문학도 하시고 나를 치유하는 법의 강의를 올해는 반드시 한 편 한 편씩 찍어서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 강의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개정판도 내야 되겠고 새로 강의를 다시 올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의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수능문학 공부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수능문학 공부법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왜곡된 인식들, 이런 것들을 출제 논리에 맞춰서 간단하게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 수능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문학 공부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수능문학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2024학년도 수능 총평하고 해설 강의를 오루비캐스트하고 성권쌤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문학치료 명상TV라는 게 있어요. 성권쌤 문학치료 명상TV. 그거하고 오루비캐스트에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저 그 영상을 먼저 좀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수능문학은 예술로서의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나 여러 그 뭐 유튜브에 전문 유튜버들도 조금 이 영상을 듣고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수험생들 잘 들어보세요. 수능문학은요, 어떤 거 상상하고 감상하는 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입시 도구 교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채점을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OX를 따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논리적으로 문장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의 정보를 문학이라는 도구 교과목을 통해서 정보 읽기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되죠? 이거 수능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고 공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원 출제 논리. 출제 논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수능문학 전공자하고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정보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 이게 수능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있고요.
국어 과목 있잖아요. 비문학이나 화법, 장어, 언매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능문학 정보는 차원이 다르다. 이 점하고 문장을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EBS 수특 수완을 아무리 작품을 많이 정리하고 주제 정리하고 시대 배경 정리하고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아무리 정리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능 문학에 출제하고 있는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에서의 그 독특한 문장 구성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어내는 망상 없이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장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문학 출제의 논리가 따로 있어요. 이게 작품하고 수능문학 출제의 논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작품은 예술이에요. 그러나 수능문학에서는 출제를 어떠한 오류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문학 출제 원리도 모르죠. 문장 읽기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수능문학은 도대체가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고 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점이 그런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오로비 캐스트하고 제 성권쌤의 문학치료 명상 TV 거기에 올라있는 2024학년도 총평 해설 그걸 먼저 좀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인데, 문학에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역의 다른 정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능문학에서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는 그 핵심적인 어떤 정보, 주어,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없어도 되는 음성 상징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문학에서의 정보는 정서에 관한 정서 체험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잘것없고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것이 수능문학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상징어가 왜 나오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내면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심리라는 것은 A인가 하면 B이고 B인가 하면 C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를 따르되 언어 논리가 미치지 않은 복잡 미묘한 내면의 심리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르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녀가 방 안에 있는가 방 밖에 있는가, 이것은 간단한 정보죠. 지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그러나 문학의 정보는 이를테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치자면 주 등산로도 있고 능선도 있고 하는데, 산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협곡도 있고 그늘진 골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은 한사코 어떤 그 중요한 정보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그늘진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선지에서도 직접 제시되지 않은 지시적이고 객관적인 언어가 아닌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법률 조항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에 위반되냐, 죄냐, 아니냐를 딱 OX로 딱 묻는 거잖아요. 근데 문학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학의 언어는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언어는 굉장히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만을 간략하게 전달해 주는 언어잖아요. 근데 문학의 언어는 수다 같은 언어예요. 수다. 일일 연속극에 나온 대사들 있잖아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이 그런 언어들인데, 그 자질구리한 언어들, 수다 같은 언어들, 그죠? 근데 그 수다 같은 언어들, 일일 연속극이나 대중가요의 가사 같은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적인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사건 사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소하고 우리들 내면에 그득 차 있는, 그냥 막 말하고 싶은, 속 이야기 하고 싶은,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그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나 법률적인 것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문학의 언어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줄임표라든가 음성 상징어라든가 어떤 쉼표라든가 이런 거 자질구레한 언어들이 오히려 주류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정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강사나 교사나 어떤 유튜버들이 문학의 언어를 어떤 말장난으로 취급한다거나 어그로로 끈다거나 어떤 잡다한 헛소리라든가 이런 거 다 제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뽑아내면 돼. 맞냐 틀리냐? 그것만을 따지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문학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학의 언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소하고 정말 자질구레한 내면에 쌓여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털어놓는 언어단 말이에요. 주류의 언어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승리자의 언어가 아니야. 패배자나 소외된 자의 언어들이야. 그런 것들은 켜켜이 담겨있는 감정, 생각, 욕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는 게 문학의 언어다. 일단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비문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보,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정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수능문학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일단 그런 점에서는 문학을 접하는 기본적인 어떤 안목이나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수능문학 전공자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면으로 제가 그런 점들이 어떤 점인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음성상징어가 왜 문학 정보에서 중요한가? 2021학년도에 나온 수능문학인데요. 여기 보면 꽝꽝에다가 기억을 해놨잖아. 꽝꽝. 쏴르르 쏴르르 소리. 청청이 부사단 말이야. 부사어. 까르르 까르르 의성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인데 이 시에서 또랑또랑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절대 여러분들 적중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능문학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절대 적중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능문학 전문가잖아요. 전공자잖아요. 이런 수능문학의 기본적인 정보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수능문학의 정보는 차원이 다르다. 구체적이고 직접 제시되지 않은 언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복잡 미묘한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언어 논리에 속하긴 해요. 근데 색다른 언어 논리죠.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작년도에 올해 바로 치렀던 문제잖아요. 전급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여기 선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 3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비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근데 이 행위의 의미가 뭡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행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의미가 직접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잡생각 헛소리다, 어그로 끈다, 문학이라는 것은 맞냐 틀리냐 이것만 따져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2020학년도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미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쫓는 새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 동작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제시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선지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도 이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수능문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교사나 강사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문학 전문가나 문학 전공자가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나온 박대현의 고울목 안에 선지 4번 봐봐. 여기 보면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럼 여기서 이 행위와 동기, 심리를 묻는 거예요. 의도.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묻습니다. 요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 30번 문제도 이거잖아요.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자기 엄마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에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근데 이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문에 안 나와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선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행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 마음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니까.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문학 공부예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문학 공부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수능 문학 공부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과학으로 철학으로 접근되지 않는 거예요. 문학은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31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했던 박태원의 현대소설 그 지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그 판단하는 것들이 수능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능 문학에서 고득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술자가 자신의 시선만으로 또 인물의 시선으로. 근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 선지를 보시면 말 줄임표 이후에 쉼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정부와 사회에서 보자면은 뭐 어버버버거리고 어떤 그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수능 문학에서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말줄임표 또 어버버버 하는 그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그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의 언어는 자기 속내를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털어놓는 그 자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가 문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질구레한 정보들이 문학에서는 주류의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 말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언어를 다시 생각해 본다. 이런 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떠나서 꼭 기억해 둬야 될 점이 수능 문학에서 강조하는 정보는 국어 교과목의 다른 분야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 중심의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법률적인 위법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 결과만 따지는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과정 중심의 표현 중심의 언어가 문학의 언어입니다. 이 점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강사나 교사들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부모나 교사가 대답만 해. 맞냐 틀리냐 그것만 이야기해. 갔어 안 갔어? 자, 이런 언어가 정보 중심, 결과 중심의 언어예요. 그럼 과정 중심, 표현 중심의 언어는 뭐냐면요. 그래, 그것을 네가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거였냐. 네가 털어놓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때 네 마음이 어땠냐. 감정이 어땠냐. 어떤 생각으로 했냐. 어떤 의도가 있었냐. 결과를 떠나서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 자, 이게 과정 중심, 표현 중심의 언어고 그 속 깊은 마음의 그 둥지를 틀고 있는 차마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이게 문학의 언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는 기존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가 문학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문학에서 기존에서 엑스트라 같은 정보가 문학에서는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줄임표나 음성상징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언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수능 기출의 출제 논리도 익히고 문장 읽기도 익혀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횡설수설 한다거나 그 뭐 중얼중얼 이렇게 말한다거나 말줄임표가 있다거나 음성 상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무슨 정보인지 모를 수 있는 사소하고 뚜렷하지 않은 정보들이 인간의 내면 심리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문학은 인간의 내면 심리, 드러나지 않은 그 속내를 표현하는 언어가 문학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털어내기식의 수다와 같은 언어, 그게 문학의 언어예요. 그 어떤 그 법률적인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건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거, 소소하고, 그러나 그 수다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억압되지 않은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비주류의 언어가 문학에서는 주류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엑스트라가 문학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수능 문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요. 그래서 털어놓기의 그 언어가 문학에서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문학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실패 보게 되는 그 과목이 수능 문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학 작품을 많이 도식적으로 정리한다거나 막 주제를 외운다거나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장 읽기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망상 없이 읽기라는 제 강의를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거기에 요약을 제가 잘 해놨기 때문에 기출에 들어있는 평가원 출제의 논리를 먼저 익히십시오.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알고 공부하는 것이 수능 문학의 순서입니다.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입에서 6월 6평 대비 수특 수완 제가 정리하고 강추한 작품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기출의 출제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법에 맞춰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수능 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구나. 이게 또 나왔구나. 그럼 정답이 손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 커리큘럼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